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준호 교수님께서 신간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거울을 보다가 나이가 좀 얼굴에 보이는 것 같을 때 어,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써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최 PD님하고 방송 많이 했는데 정준호 쇼 하면서 혼자 하다가 최 PD님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가려워서 미치겠어요에 이어서 네.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을 써주셔서 네. 이 책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수연 님이요. 이수연 님이 네. 질문 하나 음. 보내셨는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잡티에 멜라논 크림을 3일째 처방받아 음.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붉어지는데 계속 발라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멜라논 크림은 이제 기미 치료제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그만 포뮬라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멜라논 크림에는 이제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드로퀴논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표백제로 이게 피부를 밝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인 하이드로코티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설명드린 그 레티노이드 크림이 굉장히 피부에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3일만 발라도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따끔하고 하는 증상이 일종의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수연님은 일단 바르는 걸 중지하시고 붉어지는 게 없어진 다음에 바를 때 처음에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도록 하십시오. 월요일이면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달 발라봤는데 붉어지는 부작용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 한 달은 일주일에 2번, 월, 목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끔따끔하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수준으로 멜라논 크림을 계속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일단 바르는 걸 중지하시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바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은요, 특별히 천천히 나이 드는 얼굴에 대한 어떤 팁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인데요. 교수님께서 관련한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책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들으시다가 댓글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거나 혹은 책 내용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분 선정하여서 교수님 신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인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일단 책 제목부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그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31년 6개월을 교수 생활하다가 정년한 지 한 1년 반쯤 되잖아요. 제가 젊은 교수 때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무슨 연구를 할까? 교수는 이제 학생들 잘 가르치고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 진료도 잘해야 되지만 연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대학 교수로서의 임무를 다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무슨 연구를 할까 하다가 피부 노화 연구를 하자. 피부 노화 연구를 통해서 피부가 왜 늙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인체의 노화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젊은 교수 때 큰 꿈을 가지고 31년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피부 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주셨죠, 교수님. 피부 노화가 양력도. 피부 노화가 왜 오는지 그 원인도 규명을 하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왜 피부를 그렇게 늙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 발견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왜 피부가 늙는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피부 속에 피부 노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가 오는 이유 그리고 변화가 온 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젊은 사람 피부 속 수준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쓰자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그 제가 연구하면서 밝힌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피부에 도달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피부에 발생하는 원인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걸 피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쁜 원인인지 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피하는데 그걸 모르면 피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피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잘 많이 하면 피부가 노화되고 늙고 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알아야 생활 속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꼭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쭉 하고 있다가 정년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생겨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어렵지 않게 노력을 하면 피부를 늙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나이 든 피부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보자 해서 책을 내게 됐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전혀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급격하게 노화시키는 원인들 그걸 제가 가속 피부 노화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가속 피부 노화 원인 9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여기 책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 9가지를 알아야 이런 게 피부를 늙게 만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가지 설명드렸고요. 또 이런 생활 속에서의 습관이 피부를 천천히 늙게 만드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가속이고 이번엔 저속. 그래서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 7가지를 이 책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최희선 피디님하고 1시간 방송하면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네. 이 책이 300페이지가 넘는 건데 전혀 어렵지 않고 다 아는 내용 같은 내용들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매일매일 하면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자기 친구들보다 또래 친구보다 상당히 젊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요즘에는 뭐 피부 미용 시술, 레이저 이런 거 많이들 하시려고 하잖아요. 많이들 하시죠. 그런 거가 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될 정도로 피부가 안 늙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억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속 피부 노화 원인을 피하고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을 매일매일 시행한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자 책을 썼고요. 책 이름이 뭐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일단은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네. 가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네. 환자분을 많이 보였는데 진료를 했는데 그분이 진료신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교수님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안 가렵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도 그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하면 좋겠다.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죠. 나이 들면 거울 볼 때마다 이 주름이 미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제목은 그렇게 썼고요. 미치겠어요 시리즈니까 하나쯤 더 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슨 책을 쓸까 지금 고민 중인데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책 제목은 그렇게 해서 맞아요.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이는 거를 조금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피부과 시술들 말고 정말로 어떤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오래오래 가질 수 네, 있을까라는 네,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약간 이 책 제목을 보면요. 피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네. 아니면 레이저 기술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습관들이 네, 네. 네, 준비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을 썼어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네. 우리가 다 아닌 아는 내용들도 내용이지만 있었어요. 그거를 네. 해야 되는 이유를 맞아요. 과학적 근거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시면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도 써 있지만 피부가 젊고 건강해야 우리 몸이 젊고 건강해집니다. 피부가 늙고 병들면 우리 몸도 늙고 병들어요. 그런 과학적 근거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뻐 보이려고, 단지 젊어 보이려고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머리도 스마트하게, 별로 몸에 병도 안 생기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살까지 사시고 싶으신 분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아주 쉬운 방법들을 네. 제가 정리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라랜드님께서 천장 보고 자기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눌리면 이제 주름이 생겨서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제크님 또 얼굴 주름이 많아요 라고 네, 하셨는데 그 얼굴에 주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정 주름. 많이 웃으면 맞아요. 교수님 이렇게 옆에서 눈가에 뵈면은 있고 이렇게 뺨에 인자한 주름이 있잖아요. 되게 좋은 주름이죠. 네. 그리고 안성기 씨 같은 분 아주 인자한 얼굴에 주름이 많은 거고 또 이렇게 찡그리면 미간 주름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에 굵은 주름은 되게 표정 주름입니다. 그거는 많이 웃으면 웃는 오나하고 아주 보기 좋은 주름이 생기는 거고요. 찡그리면 이제 보기 싫은 주름이 생기는 그런 주름이 있고 두 번째 주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햇빛을 많이 본다든지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또 폐경이 돼서 뭐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진다든지 갱년기가 돼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된다든지 그렇게 때 생기는 얼굴의 주름은 잔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주름은 완전히 다른 주름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표정 주름은 젊은 애들도 생겨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손가락 여기 접히는 이걸 마디라 그러잖아요. 마디 위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접혀서 네. 이런 표정 주름은 이것도 이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주름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자연스럽게 웃고 하는데 꼭 필요한 주름이라서 이 표정 주름까지 난 표정 주름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나이 들면 표정 주름도 깊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 책에 잘 써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가속 피부 노화의 원인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먼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이력에 대해서는 여기 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제가 피부를 급격하게 노화시키는 거, 그 원인을 9가지를 이 책에 잘 정리를 했고요. 그 책에 사례를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이런 원인 때문에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사례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9가지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부터 늙어 보였어. 나는 이게 타고난 거야.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피부 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노화를 연구하는 노화학자들이 이 노화의 원인 중에 유전적 요인, 우리 몸의 DNA 안에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노화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노화는 스케줄에 타고난 따라 거다. 네.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다. 그거를 잘 증명하는 게 노화 이론을 우리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수명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세, 평균 100세잖아요. 100세까지 살고 200년 사는 사람은 없죠. 100세면 죽게 유전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생쥐는 3년 살아요. 3년 살고 생쥐는 죽은 게 다 유전적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근데 수명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나 늙게 보이느냐, 또 노화가 늦어져서 젊은 상태로 유전되느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해보니까 유전적인 영향,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피부를 늙게 보이게 하고 젊게 보이게 하는 거는 20% 정도뿐이 공헌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80%는 나의 80%는 생활 습관이 그거를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노화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노화를 시키는 건데,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은 노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세까지 살게 프로그램 돼 있지만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빨리 죽게 하는 노화 유전자의 발현이 안 돼서 120살까지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나쁜 음식을 먹고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노화 유전자가 빨리 발현돼서 60세에 요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 유전자의 중요도는 20%뿐이 안 되고 80%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 쌍둥이를 보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뭐죠?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머리가 될 수도 있고 키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얼굴에 주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고요. 이 책에 읽어보면은 더 자세한 유전적 요인이 어떻게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로 여러분 잘 아시는 활성산소. 우리가 살면서 산소를 지금도 제가 1초에 상당히 많은 산소를 소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소비하고 있는 산소가 내가 들이키는 산소의 2% 내지 3%는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활성산소가 피부를 늙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어떨 때 생기느냐? 환경적 요인이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세포가 영양분을 만들고 자기 몸에 필요한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대사작용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피부가 빨리 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아서 이거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활성산소가 중요하다는
한 요소이다. 네, 그 네. 책을 보시면 잘 자세히 설명되어 설명이 있습니다. 있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항산화 물질이 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다른 음식들 그런 답을 거. 다 주시는데요, 교수님. 아, 네, 그런 것도 여기 잘 써놨고 어떤 네. 음식이 좋은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셨던 네, 햇빛 중에서도 자외선 이런 게 이제 나쁘다. 왜 나쁘냐? 그거를 햇빛에 의한 햇빛에 의한 노화를 광노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설명해 놨고요.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거가 상당히 나쁩니다. 네. 피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소피디님? 피부 온도요? 네. 우리 체온은 36.5도. 네. 피부 온도는 그거보다 5도쯤 낮아가지고 31도 내지 32도쯤 되거든요. 그 피부 온도가 그거보다 높아지면 피부가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를 항상 그 온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과학적 근거 제가 실험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냈는지 그런 거가 이 책에 재밌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햇빛에는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사용하는 가시광선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피부에는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얼굴에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청색광 이런 것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 과학적 근거를 책에 써놨고요. 그 요즘에 무슨 이렇게 얼굴에 뒤집어 쓰는 이 LED 램프에 무슨 피부 미용기기 네. 있어요. 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보면은 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가시광선. 네, 가시광선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별로 안 좋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자외선 여러분 잘 아시죠?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피부암을 유발하고 또 머리도 나쁘게 한다. 맞아요. 이 내용도 충격적이었죠. 이거 제가 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해서 좋은 논문 쓴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철저히 차단해야 되고 햇빛에 나가면 피부가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건 적외선이 피부에 흡수돼서 열을 만들어서 피부 온도를 높이는 건데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 열노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햇빛에 들어가 있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다 나빠요. 다 나빠요. 다 나빠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는 다 나쁜 거네. 피부에 다 나빠요. 네. 네, 피부에는 다 나빠요. 네. 제가 자외선을 보지 말라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니까 철저히 차단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입으로 복용해라.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대희님 질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박대희님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일단 강의를 먼저.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외선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고 자외선. 해수욕 가서 화상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외선을 몇십 년 동안 보면 이렇게 자외선을 본 데는 주름이 엄청 많고 안 본 데는 이렇게 없는. 하얗고 그러네요. 피부암이 생기고 또 자외선을 쬐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 네. 교수님 연구였죠. 네. 여기 제 이름은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을 이 책에 잘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겠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법,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 이런 것도 책에 잘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이런 거, 피부 1cm, 1제곱센티미터 넓이당 2mg을 바르고, 내 얼굴 면적이 얼마인지 서울대병원에서 재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여기 써놨습니다. 남자는 500제곱센티미터예요. 제 얼굴이 한 500제곱센티미터 될 겁니다. 그럼 500제곱센티미터 곱하기 2mg이면 한 번 짤 때마다 1g 발라야 돼요. 500원 동전 정도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었던 걸로. 2시간마다 덧 발라야 되는 이유. 2시간 지나면 안 바르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 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열은 아까 제가 피부 온도가 31도 내지 2도쯤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피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피부가 급속히 늙기 시작합니다.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난로, 네, 난로 춥다고 쬐을 때. 히터 쪼이고 찜질방 가고 사우나 가고 욕탕에 들어가면 목욕도 목욕물 하죠. 온도가 40도 다 넘잖아요. 헤어 드라이 하고 그러면 자외선을 받은 거랑 동일한 이제 피부 노화가 생깁니다. 그걸 열노화라고 그러고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열노화. 제가 연구해서. 교수님, 근데 네. 욕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37도 정도는 괜찮을까요? 37도는 괜찮을까요? 예, 제가 연구해 보니까 38도부터 사실 안 좋아요. 그렇군요. 네. 37도까지는 들어가도 된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37도는 미지근하죠. 사실 하고 싶으시군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열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은 50세 플러스 마이너스 2세에는 폐경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호르몬이 떨어져서 이 호르몬 결핍에 의한 갱년기 노화가 오고 담배 피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봄철에 오는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 때문에도 피부 노화가 오는데 그런 사례를 곁들여서 도대체 왜 맞아요, 피부 노화가 맞아요. 오는지 어떻게만 이런 걸 피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 노화가 오고 피부가 건조해도 피부 노화가 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가 되면은 내 피부가 알아요. 내 피부가 건조하다.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그 물질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가 가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는 100% 가려워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진료했을 때 보면 다 피부가 건조해요. 가려우신 분은 다 건조해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개선하려면 가려워서 미치게 쓰신 분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건조하면은 노화됩니다. 왜? 염증이 생기면 염증 노화라고 해서 그게 생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아예 그냥 한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이 책에 보습제를 선택하는 방법,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할 때 보습제를 바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습제를 그래요? 어떻게 해서 바르셨냐 그러면 하루에 4번 바르기 위해서 샤워를 네. 4번 했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바른 걸 닦고 발라야 되는 줄 알고. 미끌미끌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누질을 하루에 4번이나 하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샤워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만 하고 보습제는 4번을 덧발라라. 덧바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그렇게 바르시는 분도 있어서 네. 제가 보습제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피부를 늙게 만드는 원인이니까 피하자. 피해야죠. 그렇죠. 무조건 피해야죠. 그래서 피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7가지는 피부를 늙게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런 생활 습관을 하는 거예요. 잘 자는 게 왜 중요한지, 운동하는 게 피부에 어떻게 좋은지,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가 왜 나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명상호흡법 말고 또 교수님만의 꿀팁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제가 강의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가 하루 2리터, 3리터 추가로 마셔라 하는 게 정말 좋은지, 정말 좋거든요. 네. 왜 그런지, 물을 마시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잘 씻어야 됩니다.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중에서요,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하면 5번하고 6번입니다. 잘 씻고 잘 바르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잘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몸은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피부에 좋은 걸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요. 피부에 나쁜 걸 먹으면 피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음식, 어떤 거가 좋은지 진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잘 씻기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헬스 하잖아요. 네. 땀이 나죠. 많이 나죠. 네. 저는 헬스 한 다음에 이제 샤워장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3분이 채 안 걸려요. 그리고 잘 씻는 방법이네요. 네, 여기가요. 그리고 거품도 이렇게 해가지고 10초면 사실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는 땀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도 흐르는 물로만 닦지 땀을 비누 거품으로 닦지 않습니다. 닦을 이유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단지 아침에 샴푸로 머리는 감고요. 또 거품을 내서 겨드랑이나 항문주위나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데만 닦고 몸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거품을 내서 한 10초 정도 닦는 게 다입니다. 사실 그게 피부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고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닦을 때도 약산성 세정제로 닦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고용비누 제가 젊었을 때는 다 고용비누 그렇죠. 빨래비누로 네네. 머리 감으면 좋다 하는 나쁜 아주 잘못된 그런 소문도 있긴 했는데 고용비누는 X 안 쓰는 게 좋고 약산성을 약산성 써야 세정제를 된다는 거죠. 네. 꼭 쓰는 게 피부 건강에 좋다. 잘 닦고 닦는 방법 이런 거 책에 잘 써놨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잘 바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습크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크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크림을 고르는 방법. 피부 장벽을 튼튼하는 보습크림의 3가지 조건. 이런 거를 책에 잘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습크림도 그렇고 다 화장품이잖아요. 좋은 화장품이란 어떤 거냐. 우리나라 화장품이 회사가 3만 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 네.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네. 무슨 화장품을 사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3만 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 네. 여러분들 의문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OEM 회사, ODM 회사,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돈만 주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회사 3만 개는 중에 99%는 그 몇몇의 OEM 회사한테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다 만들어줘요.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연구하고 피부에 대해서 잘 알고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던 분 또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소에서 일하시던 분 그런 분들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 OEM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중에 마케팅 잘하면 잘 팔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를 쉽게 하는 겁니다. 저도 피부 노화를 연구해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지만 저처럼 피부 노화의 원인을 제대로 연구해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진짜 피부에 좋은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품 대표는 거의 없다. 네. 자부심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개업하신 피부과 의사분들도 화장품을 만드는데 연구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피부 노화를. 네. 굉장히 드물다. 제가 이 책에서 화장품을 단계별로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네. 크림 바르고 하는데 단계별로 바를 필요 없다. 그런 이유도 여기 다 써놨고요. 화장품을 어떻게 고르고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잘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거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다음에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들, 피부에 좋은 지방들 이런 거가 왜 좋고 과학적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책에 대해서 훑어드렸습니다. 도움이 근데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서 뭐야 다 아는 내용인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왜 이러이러한 것이 안 좋고 왜 이러한 것이 좋은지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방금 얘기하셨을 때 샤워할 때 지금 오영도 님도 무더운 여름에 땀 많이 날 때 샤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샤워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정제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가 피부에 묻어 있는 지용성 성분을 제거하는데 10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계면 활성제가 피부 속으로 침투해 피부에 손상을 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면서 쭉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누 거품을 내서 뭐 1분, 2분 하면은 네. 1분, 2분 동안 막 피부 거품 장벽에 나고, 있는 네. 기름을 다 빼서 피부가 뽀뚜둑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건 피부 장벽을 다 망가뜨린 후유증으로 느끼는 느낌이다 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거품은 10초면 충분하다. 10초면 균이 다 닦아내려진다. 균도 그렇고 기름 성분도 그렇고 다 피부에 묻어 있는 거, 겉에 묻어 있는 건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또 자세히 얘기해 주셨고요. 또 샤워 방법도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의 샤워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또 간격 같은 경우도 아예 다 얘기를 딱 해주셨어요. 신생아랑 영유아는 또 어떻게 샤워시켜야 되는지도 신생아를 너무 자주 닦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손주가 4명이고 거의 5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너무나 자주 오래 닦는 거예요. 이제 신생아니까 엄마도 잘 모르는 데다가 또 아기를 낳으면은 또 아기를 돌봐주는 분이 2, 3주 계시잖아요. 그분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무 많이 닦아서 제가 이틀에 한 번만 닦으라고 우리 손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샴푸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자세히 얘기하셨어요. 뭐 샴푸할 때는 손톱으로 팍팍 긁지 말고 그냥 지문이 있는 부위로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서 10초 정도 거품을 유지하면 머리에 묻은 먼지와 땀 그리고 피지 제거에 충분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써주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박대희님께서 주신 질문 첫 번째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반드시 꼭 하는 피부 관리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교수님처럼 좋은 인상으로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 선크림은 빠짐없이 바르고요. 그리고 몸은 가능하면 안 닦으려고 하고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에 염증이 유발되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 피부 노화 9가지는 제가 생활 속에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자외선 보는 거, 피부 온도 올라가는 거, 전 담배 안 피고, 또 피부, 대기 오염이 나쁜 날이 있어요. 미세먼지 뭐 있고, 또 황사 오는 날, 미세먼지가 피부에 묻으면은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보습크림을 많이 바르고 나가면 피부가 보습크림에 달라붙고, 피부에는 직접 달라붙지 못해가지고, 이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팁까지 여기 잘 써놨고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노화라는 게 생기니까 그런 게 안 오게 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속 피부 노화 습관.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고 매일 꼭 하시잖아요. 네? 운동 매일 꼭 하시잖아요. 하죠. 그다음에 잘 바르고 잘 씻고 뭐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멋지게 인상 좋은 거는 제가 자주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도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진호는 맨날 웃는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네. 계속 울고 웃으니까 표정 주름이 많이 생긴 했는데 안성기 씨처럼 저는 이 표정 주름이 좋습니다. 네, 예, 뭐 그리고 식사는 식사 루틴과 영양제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여기 책에 써놨고요. 영양제를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은지도 써놨고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 써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주셨는데요. 운동 또는 러닝으로 나오는 그럴 때 열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네. 라고 네. 질문하셨어요. 네, 그건 괜찮죠. 그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 열이 나니까 피부에 있는 혈관이 늘어납니다. 네.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피부의 혈관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혈액이 모이죠. 혈액에는 신선한 영양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산소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하고 해주기 때문에 운동은 상당히 좋은 거고 운동에서 열 나는 거는 또 금방 풀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야외에서 자외선은 팔다리 꼭 해줘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스누아토 크림 대용량. 네, 저도요. 네. 저희 회사가 워낙 조그만 회사라서 큰 걸 만들려면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스누아토 크림이 많이 팔리면 대용량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매출이 2배로 늘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회사가 저희가 이제 화장품 회사가 13년이 됐는데 많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세요. 아시는 분은 이렇게 박대인처럼 잘 쓰고 저희 가족도 다 쓰지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제 벌어야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박대인님이나 우리 비욘디 식구들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대용량 금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용량 있으면 네, 홈프로 네, 해서 네, 많이 네, 쓰고 네, 싶은데 네. 좋더라고요. 응원을 네. 해보고요. 동동이님께서요. 미간주름 때문에 그 신경 쓰여서 보톡스를 맞아볼까 생각 중이시래요. 근데 미간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진짜 펴지는 건가요? 효과에 대해서 네. 질문하셨어요. 그 미간 주름은 아까도 얘기한 표정 주름이잖아요. 여기 미간을 이게 움직이게 하는 그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 움직임이 안 되니까 주름이 펴지죠. 그렇지만 미간 주름이 오래된 경우는 그 피부에 그 자국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필러나 이런 걸로 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지고요. 효과는 보톡스의 이건 일종의 독이잖아요. 톡신이잖아요. 네. 6개월 갑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맞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대희님 책 드릴까요? 네, 교수님?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대희님. 네, 제가 나중에 박대희님께 하고 제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대희님으로 박대희님 책 네, 당첨되셨습니다. 벌써 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썼네요. 네. 저희 그 피디님께서 주소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 주소로 또 관련된 정보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수님 사인을 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자주 오시는 오영도님도 드릴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오영도님도. 오영도님 받기를 원하시죠? 제가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으시다고. 꼭 필요한 책인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오영도님하고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도님도 사실 처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대학 시절에 친구랑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께서 친구에겐 학생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줌마라고 불러서 무척 속상했던 기억이 새 책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올리셨다고.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물론 젊어 보이고 하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영도님은 마음이 아름다우시니까 더 좋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전 그리고 그 교수님 옆에서 뵐 때마다 여기 그 눈가에 그 웃음 주름이 너무 예뻐서 나도 나이 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웃음은 다 생기는 주름이에요. 웃어보시면 다 생깁니다. 그게 뭐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웃느냐, 뭐
여기에 주름 생길까봐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일부러. 웃으신 맞아요, 분이 맞아요.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입만 웃는 네. 이렇게 그러는 경우도 있죠. 생각 네. 많은 밤이 정말 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노화가 빨라지나? 네, 안 그랬으면 100% 좋겠는데. 빨라집니다. 네. 100%. 왜냐하면 단 걸 먹고 하면은 혈당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혈당을 없애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면 인슐린이 많이 올라오면 인슐린이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빨리 노화가 되게 된다. 이 책에 잘 써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피오니님께서 점점 눈밑이 꺼지는 느낌이 드신다는데 네. 나이 때문일까요?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에 색소도 앉는 것도 문제지만 피부 밑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층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근육도 위축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뼈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볼륨이 점점 줄어들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그런 노화를 촉진하는 가속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원인 그게 근육이나 뼈의 노화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그다음에 저속 피부 노화 습관이 근육이나 뼈의 노화도 늦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100% 억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친구보다 70이 됐을 때 네. 자기 친구는 70살처럼 보이거나 80살처럼 보이는데 나는 65살. 65살이나 50세쯤 보이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영돈 님이 무더위인 여름은 땀이 많이 나는데 이때도 보습제를 샤워 없이 네, 이제 땀을 닦고 싶으면 그냥 물로만 땀을 닦으시면 되고요. 보습제는 절대로 보습제를 바를 때 전에 바른 보습제를 제거해서 발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있는 보습제 위에 발라야 한다. 더 바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샤워는 저는 아침마다 운동하니까 땀을 닦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하지만 운동 안 하는 날은 사실 몸 샤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얼굴 세수하고 샴푸. 머리만 감죠. 머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감는 게 좋다. 그 얘기도 여기 왜 머리는 하루에 한 번씩 감는 게 좋고 몸은 2, 3일에 한 번씩 닦는 게 좋으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왜 예전에 한창 노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노프가 왜 나쁜지 그것도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노프도 안 된다. 안 돼요. 노프는 안 돼요. 네. 노프라는 게 노 샴푸 안 하는 거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는 게 머리가 들 빠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더 빠지니까 샴푸는 하루에 한 번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베제크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베제크님 이렇게 댓글도 밤에 디모이스처 크림 바르시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안 가려우시다고 스누아토 크림도 하루 4번 바르야겠다라고 댓글 남기셨거든요. 그 질문으로 폼 클렌징으로 세수 후에 선크림이 조금 남아있을 때 비누 세안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기 선크림도 그렇고 어떤 화장품도 그렇고 피부 겉에 묻어 있는 거예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네. 들어갔는데 그렇죠. 안 닦여요. 겉에 묻어 있는 거고 겉에 묻어 있는 것 중에 수용성은 흐르는 물로 다 닦여요. 수용성이거나 알갱이 먼지 같은 거는 흐르는 물로 다 닦이고 지용성은 흐르는 물로 안 닦아져. 물에 안 녹으니까. 그거는 비누 거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초면 비누 거품이 지용성 물질을 비누 거품 안으로 잡아 그다음에 흐르는 물로 닦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거는 10초를 잘 거품을 해서 하면은 조금 남아 있는 건 그냥 묻어 있는 거니까 하실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영도님도 교수님께서 만드신 스누아토 크림이랑 토너 모이스처로션 잘 쓰시고 감사합니다. 계시다고. 오영도님이 우리 정진호 쇼도
많이 맞아요. 응원해 주시고요. 네. 좋은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책을 드려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 신간 소개를 네.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피부 노화가 단순히 화장품이나 유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 뭐 햇빛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온도 관리, 수면, 먹는 것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하자면 비싼 화장품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이 나의 노화를 막는다라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아, 이거는 꼭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정리해 보시면 알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시면 습관이 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걸 1년, 10년, 20년, 30년 하면 친구랑 같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친구는 70, 80처럼 보이고 노력하신 분은 50처럼 보일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수님하고 방송하면서 고친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읽다 보면 아, 이런 것들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신간도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